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아까 OT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50가지 논제를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50가지 적중 논제. 그래서 이제 오늘 25문제, 다음 주에 25문제 이렇게 해서 적중 논제, 대학교 수진들이 특별히 추린 그런 출제위원급 대학교 수진들이 유아교육학과 몸담고 있는 정말 전임 교수진들이 다 출제한 유아교육학과 연구실이 있는 정년트랙 교수들이 함께 만든 그런 50대 적중 논제를 오늘 25문제, 다음 주에 25문제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교육 현장을 반영한 정말 최신 출제 경향에 가장 부합하는 요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잖아요. 대학 교수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대 논제면은 풀커버, 완전 풀커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이제 구성을 한 이런 25개, 오늘은 25개, 다음 주에 25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각각의 논제들을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25문제를 추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번 논제는 조직 문화와 교사와의 관계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문제처럼 근데 지문이 이제 실제 문제는 더 길지만 25 논제는 조금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문이 있고 문제 지문이 있고 이 문제 지문에 근거해서 세 문제. 우리가 보통 논술에서 한 3, 4문제 나왔는데 25 논제, 오늘 25 논제, 다음 주 25 논제는 다 3문제씩 이렇게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해설 자료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해설 자료도 보시면은 이렇게 모범 답안이 있고요. 자, 모범 답안 아까 문제가 3문제였으니까 정말 실전 형식의 그런 3문제가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 해설. 관련 이론 해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관련 이론 해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약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25논제 요거는 쫙 리뷰를 해드릴게요. 빠른 리뷰를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 실전 모의고사를 또 각각 한 문제씩 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시간 내에 쫙 작성하시는 연습도 또 해보고 저한테 또 개인 지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일단 개인 지도의 기본은 요 실전 모고 답 써온 거를 근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25 논제에 대한 그런 답안도 작성해 오시면 그것까지 봐드리고 그 외에 생활관리 이런 거 다 해드리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이제 실전 모고 요거부터 좀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설이 있는데 오늘은 1회차니까 해설에 앞서서 먼저 유아임용 논술 고득점 전략 요거를 완전하게 쫙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득점 요 전략을 완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고득점 전략이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술 개요도 작성하는 거. 자, 요거를 쫙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해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고득점 전략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시험에 대해서 먼저 개요. 초수생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본격적으로 논술을 공부함에 앞서서 일단 논술 시험에 대해서 개요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시험 시간이 60분 1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할 때는 55분에 맞춰서 연습해 주세요. 연습은 55분. 자, 너무 빨리 끝내도 안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막 30분 만에 쓰고 놀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3, 40분 만에 쓴 답안지를 제가 채점을 해보면 엄청 잘 쓴 게 아니에요. 막 다 빠뜨렸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간에 어느 정도 맞춰서 문제가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여튼 55분 만에 딱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배점은 아시다시피 총 20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20점 배점을 잘 기억하고 계셔서 어디에서 몇 점이나 지금 점수가 배분되어 있는지를 의식하고 답을 쓰셔야 됩니다. 자, 문항은
보통 통합형 서술 문제인데 전체적인 서술 문제인데 그 안에 소문항이 한 3, 4개 정도가 들어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비포 사이즈 답안지예요. 비포 사이즈 한 2장이에요. 비포 사이즈 2장 되는데 그 답안지를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앞면 정도 다 쓰고 뒷면은 어느 정도 채우시면 됩니다. 다 채우면 물론 좋죠.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앞면은 다 쓰는 거 기본, 뒷면은 한 5줄에서 10줄 사이 더 쓰시면 무난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제 범위는 뭐 전 영역인데 대체로 이제 교사,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요런 거 이제 빈출되었어요. 빈출된 거 중심으로 써놨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은 사례 중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사 간 대화나 놀이 상황, 교육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고, 요즘에는 문제가 옛날보다 조금 어려워진 게, 예전에는 지문에서만 다 찾아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지문에서만 찾아 쓰는 게 아니라 원래 기본 베이스, 기본 지식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특별히 50대 논제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통합적, 종합적 사고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외운 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론들을 연결해갖고 현장에 적용해서 탁 쓰는, 진짜 교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묻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적용력, 그 다음에 교사의 반성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의 답안 작성 방법은 당연히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 서론과 결론은 오늘 드리는 요 틀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글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본론은 이제 1번, 2번, 3번 문제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본론 이거는 한 문제당 한 문단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서론과 결론도 각각 한 문단입니다. 자, 서론은 분량은 한 맥시멈 5줄. 그래서 한 2-3줄 정도 분량이면 되는데 한 3줄, 4줄, 한 3줄 뭐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서론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틀을 드릴게요. 유아교육에서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뭐가? 뭐가. 문제가 보통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의 키워드. 물론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완전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유아교육에서 뭐는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실전 모의고사다 이러면은 여기서는 유아교육에서 유아의 놀이 지원, 유아에 대한 평가, 뭐 유아를 관찰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수 요소이다. 자, 오늘 문제는 여기 대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유아교육에서 놀이 관찰, 놀이 지원, 그다음에 뭐 유아에 대한 반성적 사고, 가정 연계 뭐 이런 게 주제란 말이죠. 요런 거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 그리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 가정 연계, 학부모와의 긴밀한 연계 등을 통해서 유아에 대한 발달과 전인적인 그런 성장에 관한 내용들을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핵심 키워드, 구체적인 상황 설명, 논할 내용들은 여기 지문에 사실상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능틀도 또 다음 회차에 드릴 거예요. 완전 만능틀. 그것도 완전 다 만들어져 있는 만능틀도 드리겠지만 이렇게 2줄을 좀 기억하셨다가 여기 단어 몇 개만 딱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단어 몇 개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런 틀도 하나 좀 드릴게요. 완전 다 작성되어 있는 만능틀은 다음 회차에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괄호 뚫려 있는 만능틀을 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쓰시면 되고요. 자, 본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론은 소문항별로 1번, 2번, 이렇게 이제 또 3번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2갈씩으로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문제당 한 문단으로 2갈씩으로 쓰세요. 자, 그러니까 첫째는 무엇이다? 설명. 둘째는 무엇이다? 설명.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다? 설명. 둘째 뭐다? 설명.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요게 2갈씩이에요. 자, 첫째 무엇이다?
이 답을 앞에다 딱 찔러 주시는 거예요. 첫째 뭐다 설명, 둘째 뭐다 설명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뭐다 설명, 그 다음에 뭐 해결 방안은 뭐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자, 결론도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핵심 주제, 유아에 대한 놀이 지원들을 통해서 유아에 대한 다양한 놀이 지원을 통해서 유아들의 창의성과 유아들의 미래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여기 이제 답안에서 도출한 거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시고 진정한 교육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틀 요 정도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능 틀 완전히 다 갖춰져 있는 만능 틀은 다음 회차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한 만능 틀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그때 뭔가를 끼워 넣을 수 있는 만능 틀도 오늘 드립니다. 자, 문단별 작성 요령. 자, 보시면 각 소문항이 한 문단이라고 했잖아요. 1번 한 문단, 2번 한 문단, 3번 한 문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각 소문항별 작성법 보시면 1대1대1의 구조를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세 가지를 묻는다면 정확하게 세 가지로 가지수 맞춰야 되는 거 아시죠? 가지수보다 더 많이 써봤자 채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대1대1로 비중도 분량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필요해요.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순서 첫째, 둘째, 셋째 요거 쓰세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왜냐하면 가지수를 채점하기 때문에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논술이든 교육과정이든 하여튼 키워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키워드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는 전공 용어예요. 자, 선생님들께서 키워드가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공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0개 논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공 용어, 키워드를 딱 기억을 하셨다가 의식적으로 그런 단어를 좀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문장에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게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론 같은 거를 또 많이 물어보니까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고 좀 단순하게 그냥 막 쓰지 말고 지문에서 찾아 쓰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이론을 막 끄집어내서 요새는 원래 알고 있는 이론 쓰라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사례와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총동원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득점 작성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 배분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논술 타이머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머 딱 켜놓고 또 이렇게 답안지 쓰는 연습도 해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아직 전혀 논술 공부가 안 돼 있다면 그 타이머가 2번 돌아갈 때까지 써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써보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55분 내에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60분 타이머가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나는 끝나면 딱 맞아요, 지금.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거의 시간에 맞게 작성이 되실 겁니다. 자, 한 문제 분석하는데 5분 정도 필요해요. 지문을 읽어보면서 키워드도 찾고 아 이게 뭘 묻는 거네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요도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답안 구조를 잡고 키워드 정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이거 합해서 총 10분이어야 돼요. 자, 개요도 완성까지 10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분석하고 개요 작성하는 게 전부 개요도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총 개요도 작성 시간 10분. 문제 읽고 개요도 막 이렇게 개요도를 막 글씨 엄청 잘 쓸 필요 없잖아요. 쭉쭉쭉쭉 이렇게 그리시면 되잖아요. 자, 그 개요도 작성하는 데까지 10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하는 거 40분. 서론 3분, 본론 35분이에요. 본론 35분이면 문항 1, 문항 2, 문항 3 이거 다 쓰는데 35분. 그 다음에 결론 쓰는데 3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죠. 빠진 단어도 좀 채워 넣고 조금 하다가 조금 추가적으로 써야 될 거 있으면 요렇게 삽입 표시하고 쓰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검토 4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검토 오탈자, 누락 내용 이런 거 확인해서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이제 사실 답안지 다 쓰고 나면 5분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분 정도는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고칠 게 없을 수도 있죠. 잘 쓰셨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고득점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로 문제를 분석할 때 지문에서 핵심 키워드를 찾으면서 밑줄 치셔야 돼요. 밑줄과 메모 같은 게 필요합니다. 자, 정확하게 무엇을 묻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서 고득점과 감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례에서 찾아 쓰는 건지 아는 걸 쓰는 건지 그걸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일관되게 답안 작성하시고 답을 구체적으로 쓰셔야지 두리뭉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삐아제, 여기선 삐아제에 따르면 이러고 그냥 마음대로 막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작기, 물활론적 사고, 그리고 사례에 나타난 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썼잖아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고 사례랑 연결해서 쓰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길 바래요. 두리뭉실 쓴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 거에나 다 답이 되는 만능틀 같은 진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제 보통 이제 문제를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문제 자체가. 자, 논술의 체계, 배점 기준 보시면 논술의 체계가 5점이고 내용이 15점이에요. 자, 그래서 논술의 체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글 쓰는 게 중요한데 내용에서 막 몇 개 막 쭉쭉 틀려버렸다 이러면 논술의 체계도 함께 감점이 돼요. 그래서 1점, 만약에 내가 1점 하나를 날렸어요. 그럼 그게 1점만 감점이 아니라 한 2점 감점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제는 모르는 게 나오면 안 돼요. 시험에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거 나오면 이제 한 2점 이상 감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틀려야 돼요. 안 틀려야 18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개념을 정확하게 답을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완성도 높게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서술하면 19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대비 체크리스트. 자, 이런 거 암기가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0제 푸는 겁니다. 또 작성 연습 50분 내에 완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자, 이런 거 구체화 하셔야 됩니다. 자, 60분 내에 완성하는 연습을 여기서 10회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 달에 적어도 한 달에 10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회 이상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 2회 이상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각 소문항별로 분량 조절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 실수 너무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 논술에서도 교육과정에서도 실수 너무 많이 하시는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 제일 많아요. 논술도 시간 부족 너무 많습니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시간 내에 쓰는 연습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시간 내에 타이머 맞춰놓고 쓰는 연습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정말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의 구성이 구조가 막 이상한, 모르면 또 이제 그렇게 구조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간단하게 쭉 써버리는 거예요. 성의 있게, 매너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선생님들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채점위원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답안지가 인사하고 있어요. 답안지는 예의 바르게 육하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점을 위한 최종 팁. 첫 문장 서론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서론은 아무렇게나 쓰면 된대. 그 말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점수는 선생님이 받는데 면접 볼 때 막 머리도 안 빗고 뛰어가서 그냥 대답만 잘하고 오면 점수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첫 문장 서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성의 있게 예의 바르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얼굴이 안 보여요. 선생님들이 인사하고 싶어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론을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자 한자, 점 하나 다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대충 써도 돼. 그 말 믿지 마세요. 책임은 선생님이 지셔야 하는 겁니다. 당락으로 바로 선생님이 책임집니다. 쉽게 대충 하라는 말은 말한 사람이 책임지지 않아요. 결과의 몫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러므로 마침표 하나 찍는 것까지 성의 있게 찍으시고 인사하고 싶잖아요. 점수 잘 달라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싶으시다면 서론부터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매 문항마다 키워드는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키워드 전공 용어입니다. 이론과 실제를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뭐 묻는 문제가 있는데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유아들을 직접 보면서 어떤 이론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그런 걸 현장에서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논술 보시면서도 현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내가 이런 아이들을 대처할 때 어떤 이론을 적용할까? 그 이론 안 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항상 머릿속 이 사례하고 이론 뭘 연결하지? 그거를 꼭 생각을 해서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론을 주면 이제 그거랑 연결시키면 되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연습을 실전처럼 하셔야 돼요. 시간 재고 실제 시험지 용지에다가 비포 사이즈 시험 용지에다가 직접 써보셔야 합니다. 비포 사이즈 시험 용지에다가 실전처럼 타이머 맞춰놓고 직접 쓰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반드시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요 논술 개요도부터 실전 모의고사 요 문제를 읽고 쭉 정리를 하고 개요도 짜는 것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고 실전 모의고사 개요도 짜기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